성북구 마을 사회적 경제센터 소셜 살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더 릴레이 토크쇼. 네, 오늘은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웰바이의 정홍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먼 길 오셨죠? 네, 꽤 먼 길이었고 1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강서구에서 멀리 강서구에서 성북구까지 왔습니다. 오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이제 웰바이 대표이자 현재 미로라고 하는 라스트 오더를 운영하고 있는 앱 서비스의 직원으로 있는 정홍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회사 소개를 여쭤봐야 되는데 네, 예. 웰바이를 여쭤봐야 될까요? 미로를 여쭤봐야 될까요?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소개를 요청하시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예. 그래도 웰바이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시니까 예. 우선은 웰바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웰바이라는 서비스는 이제 음식점의 재고 정보를 지역 기반으로 공유해서 할인된 가격에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저희는 소비자와 점주를 중개해주는 중개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 기반 스마트 오더라고 하셨는데 예. 성북구에 기반하고 있는 상인분들과 이제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하셨죠? 예, 맞습니다. 제가 시작을 한 게 이제 고대 앞에 있는 지금은 없어진 이제 미니스탑이라는 편의점 앞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팔던 게 시작이어가지고 성북구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서비스고 미로에 대해서는 미로와 지금 웰바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게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을 쉽게 하면, 해주세요. 예. 그냥 현재는 자회사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미로가 운영하고 있는 라스트 오더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저희 이제 웰바이를 합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 하지만 지금 웰바이라는 기업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웰바이에서 개발한 스마트 오더 서비스를 지금 미로와 함께 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경쟁사였던 서비스가 하나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를 합쳤다. 그래서 시너지를 내려고 합쳤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로에서는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저는 사업 전략팀에 지금 속해 있고요. 사업 전반적인 사업 계획서부터 전반적인 어떤 전략적인 사업의 어떤 확장 이런 부분에서 같이 대표님과 같이 팀을 이뤄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대표님 섭외를 드리고 섭외 드리면서 찾아봤던 내용 중에서 요 문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분일까 궁금했어요. 예. 기업의 성공은 운이고 버티는 것이 실력이라고 믿는 사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이야기한 거지? 네, 이렇게 써 있어서 이거는 사실 망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긴데 예. 경험 있으신가? 예, 경험이 있죠. 저가 이제 실제 이렇게 사회적 기업 쪽에서 이제 활동하게 됐던 게 대학 때부터 처음 활동을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사회적 기업 창업 동아리를 이제 대학 때 만들었었어요. 만들고 이제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같이 하고 있던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첫 창업을 했죠. 했는데 사업을 폐업을 했죠. 폐업 처리를 했죠. 어떤 서비스였죠? 그때 했던 서비스는 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연 서비스였고 하나는 저희가 이제 낫가라고 해서 B급 과일이라고 하는 그 농가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낫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유통시키고 가공해서 좀 판매하려는 어떤 저희 서비스였는데 그건 이제 제대로 좀 시작도 못 해보고 폐업을 하는 경험을 했죠. 대학교 때. 제가 알고 있는 관련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 몇 개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좀 유행이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망하셨어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저도 이제 생각할 때 아이템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다 이제 대학생 신분이기도 했고 이제 다 취업 시즌이 되고 하니까 다들 조금 의욕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결국엔 좀 개인적인 문제들로 이제 좀 와해된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많이 사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제가 이제 좀 더 한번 창업을 더 해봐야겠다라는 계기가 된 거죠.
그때의 경험이. 그때 경험이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엄청 도움됐죠. 그때 한번 망해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환상이 크잖아요. 저도 이제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신문지상이나 TV에서 나오는 성공한 벤처 사업가들의 이야기만 보다가 직접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간의 수공업 하듯이 정말 힘든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어찌 보면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고 성공하는 게 운이라는 걸 그때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면서도 이거를 너무 성공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당시. 근데 지금 하시고 계시는 웰바이나 라스트 오더는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러지만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잘 맞는 아이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 운이 이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뭐 다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그렇죠. 시기인데 저희 서비스는 이제 사실 이게 위기가 좀 기회가 된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찌 보면 비대면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시다 보니까 좀 뭐랄까 저희 상품들이 중고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품에 대한 좀 가성비 있는 상품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면서 좀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고요. 이게 좀 뭐 위기가 기회가 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네. 저희도 아직은 작은 기업이니까 그러면서 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창업을 하는 꿈꾸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아이템이 있을 텐데 대표님은 왜 라스트 오더라는 그런 플랫폼에 기반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좀 연장선인데, 이제 그렇게 대학 때 첫 창업을 하고 이제 좀 제대로 좀 더 창업 준비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좀 진학을 하게 됐었거든요. 이제 거기가 이제 실제 이제 사회적 기업 창업하는 실전 창업에 대한 도움을 주는 대학원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진학을 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건 좀 실생활에서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사업을 좀 찾자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이제 도시락을 자주 사 먹었었는데, 항상 이제 아침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사 먹으니까 없어요. 그 상품들이. 근데 항상 옆에 폐기 상품들이 쌓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걸 보면서 제가 항상 그 아침에 일하시는 알바분에게 저거 그냥 내가 사갈 테니까 사면 안 되냐니까 꼭 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상품을 보면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만약 저게 폐기되기 전에 상품에 대한 어떤 시간이나 정보를 나한테 줬으면 내가 좀 더 일찍 와서라도 샀을 건데 왜 그런 서비스 혹시 없나? 라고 제가 이제 당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서비스가 실제 없었고, 그러면 좀 이런 정보를 내가 알려주는 서비스를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가 제 첫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그럼 그때 시작하셨을 때는 없었고. 없었죠. 네. 네, 시작하고 미로가 생긴 건가요? 아마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시기는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고, 대표님, 여기 라스트 오더 대표님께서는 유럽 출장을 가셨다가 그 서비스가 유럽에 있는 걸 보고 국내에서 시작하신 케이스고, 저는 이제 그 편의점에 갔다가 제가 그냥 생각해서 한 아이템이었고, 나중에 저도 이제 보니까 유럽 쪽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저는. 처음에 창업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팀원들을 모으시고 예. 그러면서 이게 되겠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처음엔 저는 이제 혼자서 시작했었고, 저희가 이제 또 배워왔던 창업 내용 중에 이제 가볍게 시작해서 빠르게 테스트해보는 방식,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 방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창업적으로 좀 배워서 교육을 받아서, 일단 제가 이제 그 상품을 전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고대 주변의 그 편의점이나 음식점들을 다니면서 제가 전단지를 뿌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께 혹시 그런 폐기 전에 상품이 있으면 나한테 사진을 보내달라. 그리고 정보를 보내주면 내가 대신 팔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했었고, 영업까지 직접. 예, 혼자서 그때는 할 때였어. 그래서 이제 막 하고 다녔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편의점 사장님 한 분께서 삼각김밥에 대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걸 이제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당시에 사진을 올려서 판매했는데, 그게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실제 니즈가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이거 사업화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니즈가 있으니 이걸 창업 아이템으로 가자. 그래서 그죠. 실제로 창업 시도를 하셨고 거기서 동료들을 만나서 앱 기반의 서비스를 구현을 하신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 지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에 전혀 연고가 없는 단 한 명이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할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당시 이제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KTNG에 있는 상상 스타트업이라고 그 지원 사업이 조금 특이했던 게 지원금도 뭐 주는 다른 지원 사업도 많지만 거기는 팀빌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팀빌딩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걸 알고 당연히 지원을 했고 거기서 이제 동료분들을 만나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저의 첫 시작인 거죠. 낙과 컨텐츠도 그렇고 네. 지금 이 웰바이의 스마트 오더 서비스도 그렇고 조금 리사이클 개념의 거기에 착안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그 문제에 엄청 어떤 사회 문제에 어떤 개인적 경험이 있어서 출발했던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방식으로 좀 연계해서 또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확장해서 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런 생각들이 대학교 때부터 가지셨던 그런 생각들이 환경이랑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상품을 판매하겠다라기보다 버려지는 걸 없애고 싶다라는 개념이었잖아요. 예. 저거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버려지지? 그쵸. 이걸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쵸. 저는 소셜 미션을 먼저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치면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제가 첫 그걸 생각한 게 저희 농활이라고 해서 농활을 엄청 많이 다녔었거든요. 농활 세대시면은 좀 나이가 있긴 한데 이 농활을 이제 제가 대학생을 좀 길게 한 편이어가지고 농활을 거의 한 6년 정도 다녔었는데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마을 형님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고 있는 상품들을 보잖아요. 그런 상품들을 이제 저희가 학교에 좀 들고 와서 좀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걸 생각하다가 뭐 그게 또 아이템이 또 다르게 또 변형돼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사실은. 그게 드디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계기가 나왔는 농활이었네요. 네, 농활을 갔다가 농부님들이 그래 버려지는 낙과나 이런 수확물들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때는 이제 마을 형님들하고 이제 엄청 친해졌던 시기인데 이제 태풍이나 이제 병해충 같은 상황이 오면 형님들이 이제 그걸 판매 못 하니까 저희한테 주시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좋게 막 들고 가서 먹긴 했는데 그게 당시에는 좀 죄송하기도 했었고 이걸 좀 저희가 좀 들고 가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판매도 했었는데 그런 게 좀 잘 팔리기도 해서 싸게 판매하고 했으니까. 너무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회에 필요한 쪽으로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소셜 살롱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겪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사업이란 걸 이제 준비하려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혼자서 사업이란 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해야 될 동료를 구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제가 뭐 가진 게 뭐 돈이 있다거나 뭐 인맥이 없던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할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이제 그 KTNG에서 하는 상상 스타트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많은 훌륭한 분들을 동료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게 사업화가 됐던 그러면서 서비스가 지금까지 좀 올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 경험이 일단 가장 크게 기억에 남고요. 하나 더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그렇게 이제 만들고 이제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운영하던 시기에 이제 좀 더 서비스를 빠르게 좀 성장시키고 싶었던 시기 이제 뭐 저희가 추가 투자를 받을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좀 고민하는 차에 이제 그 우연히 이제 LG 소셜 펠로에서 보내주는 해외 연수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 라스트 오더 대표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심지어 같은 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경쟁사 대표님이니까 원래 저희가 좀 대면대면 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는 알지만 굳이 막 이야기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해외 가서 이제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남자 둘이서 뭐 할 건 없잖아요. 친해지죠. 네, 그러니까 밤에 할 건 없고 대표님이 먼저 저보고 맥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밤마다 이제 제가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고민, 그런 뭐 방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대표님이 하시려는 방향이나 내가 하려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근데 좀 이런 것들을 같이 같은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당시에는 제가 들었었고 제가 먼저 찾아가서 인수 제안을 먼저 드렸었어요. 예, 같이 한번 해보자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동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국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그 고민에 대한 좀 정리가 좀 되면서 적어도 내가 내 인생을 어차피 한 번 사는 거고 내 인생인데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내 인생을 좀 정리를 하고 싶었고 그런 일들 위주로 제가 찾다 보니까 원래 그런 고민이 정리되기 전까지 원래 보통 일반 영리 기업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원래 그냥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고민이 있다가 좀 이후에 좀 고민이 정리되고 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사회적 기업이 기업의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엄청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첫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예. 나와 내 주변에 변화된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좀 이게 선입견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제가 음식물을 남길 수가 없어요. 계속 이제 뭐 식당을 가면 계속 이제 주변에 저가 하는 일 아는 사람들은 계속 이게 음식물을 남기면 눈치를 주고 제가 또 이제 역으로 이제 계속 다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난감할 때는 이제 뷔페에 가게 되면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때가 좀 난감한 것 같긴 한데 예. 항상 그런 점들을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하고 이제 연계해서 보시다 보니까 그래서 뭐 잘 먹으니까 웬만하면 안 남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저희가 쓰는 표현으로는 이제 잉여 음식물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로 폐기돼서 버려진 음식물을 어찌됐든 그게 판매되기 전에 판매함으로써 이제 그 음식물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음식물을 생산하는데 들였던 어떤 자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음식물을 폐기하는데 처리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비용들과 자원들을 저희가 이제 줄이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서비스가 충분히 지구의 작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기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웰바이 정홍래 대표님이 알려주는 환경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실천이요. 실천. 예.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신선식품,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들이 그 상품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 상품을 섭취하면 안 되는 거라고 오해들 많이 하세요. 근데 유통기한은 사실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기간이고 유통기한 말고 소비기한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런 상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구분을 해서 그게 상품을 판매하고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구분해뒀어요. 근데 국내에는 유통기한밖에 없다 보니까 그 유통기한이 상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상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가시면 좋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려는 역할도 이제 그런 건데 아직은 국내의 어떤 법적 미비로 인해서 이런 상품에 대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버려지는 음식물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이제 활동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소비기한이라는 법적인 제도에 대한 어떤 캠페인, 어떤 사회적 활동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하고 싶은 게 좀 더 서비스가 커지면 그런 활동까지 같이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저희 어떤 생존,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하기 힘든
상황이 놓여 있어서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싶고, 아마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못 먹는 게 아니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품의 유통기한과 소비 기간인가요? 이 소비 기한. 소비 기한. 네. 아, 이게 다르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오늘. 아, 예. 그, 예를 들어 그런 거네요. 우유나 요거트 같은 식품들이 네. 유통기한이 지나도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예, 먹을 수 있습니다. 탈 안 나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소비기한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사실 소비자들이 더 식품을 소비할 때 더 편리하겠네요. 그쵸. 이제 그 소비기한 따로만 그게 그 정보만 있더라도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해서 덜 버리게 될 거고, 네. 자원도 덜 쓰게 되시겠죠, 원래. 근데 그걸 모르시니까 그냥 유통기한 지나면 그냥 못 먹는다 생각하고 버리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그만큼 식물세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뭐 그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 더 많이 사니까. 그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저희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미션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 서비스가 아직 빠르게 성장은 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라스트 오더 서비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혹시 그 지역에 앱 설치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회원가입하시면 본인이 살고 있는 주변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게 단순히 상품을 싸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상품의 어떤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같이 구매하는 어떤 윤리적 소비로 쓰여질 수 있는 거니까요. 좀 저희가 하는 이 어떤 환경 운동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앱스토어와 예. 어디죠 또? 예, 예.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예, 스토어인가요? 구글 플레이어 예, 있습니다. 네. 라스트 오더 예. 많이 다운받아서 예.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더 릴레이 토크쇼, 예, 웰바이의 정은혜였습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소셜살롱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